뭐죠? 나 2년 만에 나온 여자. 혜수 누나가 국가부도의 날 이후에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합니다. 내가 죽던 날입니다. 이 영화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7번째 내가 죽던 날이 계속 떠. 그래서 잘못 준비할 뻔했어요, 저 이거. 네, 오늘 TMI는요. 네. 기자님 혹시 이 영화가 워너브라더스 배급인 거 알고 계셨나요? 미국 배급사나. 네, 이제 2014년경부터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할리우드 직배사들이 한국 영화 제작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폭스의 곡성이라든가 워너의 밀정 이런 영화들이 이제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근래에 들어서는 좀 기대만큼의 성적을 잘 못 보여준 영화들이 많았어요. 이런 직배 영화들 중에서. 네. 그나마 이제 마녀 같은 경우가 제작비 대비해서 좀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제작 상황도 많이 이제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영화 제작에서 이제 손을 뺀다 이런. 마녀2도 지금 제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국 영화 콘텐츠의 어떤 다양성, 특히 좀 더 양질의 콘텐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제작 배급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터라서 좀 아쉬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내가 죽던 날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좀 좋은 반응을 얻는다. 다시 좀 충무로에 이제 할리우드 바람이 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삼겹살도 육즙 잘 내려면 프라이팬에만 구우면 안 되고 에어프라이도 돌려보고 속도에도 구워봐야 다양한 맛을 느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배가 고픈가 봅니다. 영화 줄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정식 복귀 전에 수사 종결 보고서 하나 해라. 자살인데 사체를 못 찾았다고요? 그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일단 제목이 눈에 들어와요. 네가 죽던 날, 그녀가 죽던 날, 내가 죽을 뻔했던 날 다 말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던 날이 뭐야? 이게 더 있어요. 영화 캐치프레이즈인데 살아남기 위해 내가 죽던 날이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 약간 상징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내가 됐다, 새로 태어났다 비유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라는 작품도 생각이 나는데 원제는 이제 고언걸이거든요. 원작 소설이 국내에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으로 먼저 번역 출간이 됐어요. 영화도 그걸 따라갔는데 나를 찾아줘라는 제목도 그 에이미 입장에서 보면은 꽤 괜찮은 장면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또 얼마 전에 개봉한 Every Time I Die라는 영화가 또 있었는데 주인공이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의 몸에서 자기 인식이 이제 깨어나는 약간 그런 소재가 나와요. 내가 죽던 날도 제목에서 일단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죠. 1인칭으로 제목을 지었을 때 이미 영화가 시작하기 전부터 관객들과 대화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몰입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수 씨도 시나리오를 읽을 때 확 이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주민 되듯이 형사 현수가 이제 사라진 소녀 세진의 행적을 이제 추적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그 세진이라는 소녀의 마음을 이제 정서적으로 약간 헤아리게 되는 과정들이 영화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던 날이라는 제목은 현수와 세진 사이에서 형성되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에 약간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또 죽은 것은 소녀 세진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현수의 죽음을 떠올리게도 하는 어떤 그런 제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줄거리상 절벽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 일단 절벽 자체가 주는 부정적 어감은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죽음을 떠올리게 되겠고요, 가장 먼저. 최근에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들에서의 절벽은 주인공의 누이가 어떤 정략 결혼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던진 장소로 나오잖아요. 또 미드소마 이런 영화 보면 엄청나잖아요. 또 무시무시한 스웨덴식 고려장을 묘사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나오고 우리가 흔히 뭐 벼랑 끝에 왔다, 절벽에 서 있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번 내가 죽던 날에서 절벽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설정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이 절벽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어떤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현수라는 캐릭터가 올해 이제 휴식하다가 이 사건을 이제 복직하면서 맡게 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자살이라고 수사를 매듭 지어라 라고 이제 현수를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행적을 추적하고 주변 인물들을 좀 이렇게 탐문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단순 자살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뭔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이제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마도 상부에서는 그 뭐하러 붙잡고 있냐, 빨리 이제 매듭 지어라라고 하겠죠 아마. 그런데 정서적으로 이미 사라진 소녀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그가 남긴 이야기에 실마리를 풀려고 하고 있는 현수에게 그 경찰 사회, 직업 사회에서의 어떤 압박 같은 것도 마치 비유적으로는 약간 절벽에 서 있는 그런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이 영화가 올해 개봉하는 몇 안 되는 여성 영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조연 모두 여성 배우고 감독도 박지환 감독입니다. 영화 여고생이다로 2008년 제1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 경선 최우수상을 받았죠. 그리고 또 배우 얘기를 하자면은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국가부도의 날 이전에 드라마 시그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형사 역을 맡게 됐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형사라는 그 직업 사회를 일단 보면 남성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네, 거기에서 오는 절벽과도 같은 압박을 김혜수 씨가 어떻게 연기했는지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가는 게 이정은 씨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뭐 영화 기생충으로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여줬는데 네. 이 영화에서 순천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영화 미성년에 그 양아치 아줌마 그거 떠오르죠. 잠깐 나오셨네. 나요 추첨해 좀 줘봐요. 이거 앉아가지고 있으면 참 시간도 잘 얼마입니까, 가고 얼마? 10,000원만 줘봐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정은 씨가 극 중에서 사고로 목소리를 잃은 역할로 나옵니다. 단어와 문장을 직접 발화하진 않지만 오히려 말이 없기 때문에 더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감정선들을 잘 전달해낼 수 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배우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소리도 없이에서 유아인 씨가 보여준 적이 있죠. 이 목소리가 없음으로써 사람이 아니라 약간 동물적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배우가 대사 없이 연기했던 영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앤디 서키스의 이제 모션 캡처 연기로 굉장히 화제가 된 혹성 탈출 시리즈를 보시면 유인원 캐릭터들은 이제 뭐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사가 굉장히 적고 그런 표정과 행동만으로 굉장히 입체적인 감정들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나는 작품은 대만 영화 중에 청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 양양이 청각장애가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중 내내 이제 수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잘 전해지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100마디 말보다도 표정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장르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어요. 무언가를 잃은 자들의 연대와 공감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마틴 맥도나 감독의 3빌보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제 인생 영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화가 뭐 평온한 마을에서 이 딸이 선폭행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가 어떤 마을의 무능한 경찰 집단에 대응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안 되거든요. 영화의 시작 지점 자체가 이미 딸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마을 경찰 집단에 보내는 어떤 시위성 글귀를 광고판 3개에 이렇게 나눠서 띄우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어떤 옴니버스 영화식으로 뭐 경찰서장, 뭐 광고회사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영화 속 캐릭터들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화해하고 연대하는 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죽던 날도 영화가 어떤 큰 반전이 있다든가 음모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형사가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든지 조사 과정에서 만난 목격자와의 어떤 갈등, 연대, 공감 이런 걸 다루게 된 점이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현수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을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인 혹은 어떤 지역 사회에 이런 시사점이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영화가 될지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은 영화인지에 따라서 감상이 좀 달라지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3빌보드가 인상적이었던 건 무능하고 부패한 공권력과 힘없는 개인의 대결 이런 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죽던 날 역시도 뭔가 음모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반전처럼 드러내지 않더라도 현수가 가지고 있는 형사라는 그런 직업적인 면 혹은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남성 중심적인 직업 사회에서 변화해가는 여성 직업인의 성장 드라마로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영화 내가 죽던 날 팝콘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저는 말 안 할게요. 이겁니다. 너무 세게 때렸어. 설명해 주시죠. 이정은 씨가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머리를 띵 맞고 무릎을 탁
치는 영화가 되길.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영화가. 의외성이 있죠. 그렇죠. 길을 돌아가면서 오는 영화적인 쾌감이 있는데 무릎을 탁 치는 그 영화의 플롯의 방향성에 대해서 머리를 띵 맞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김혜수가 전하는 또 한 번의 시그널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작지만 어떤 확실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